안녕하세요. 첫 시간이네. 이제 수학 1. 우리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1학기에 배우는 과목이죠. 수학 1. 이 수학 1부터 이제 수능 출제 과목인데, 실은 1학년 때 배웠던 고등수학 상하는 고등수학을 배우기 위한 기초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예? 선생님, 그게 기초과정이라고요? 네. 그 과정들에서 배웠던 모든 성질들을 이용해서 앞으로 이제 수학 1과 수학 2, 그리고 선택 과목에 따라서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과목들을 이제 진행하게 될 건데, 자, 여기서부터는 공식적인 수능 출제 과목이기도 하면서 문이과생이면 당연히 다 배워야 되는 과정이겠죠? 자, 그럼 수학 1에 대해서 오늘 이제 첫 시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고등 과정이야, 이제. 물론 고등 상하도 어려웠지만 더 어려워요. 자, 목차를 한번 볼게요. 자, 대단원을 보면 첫 번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삼각함수, 그리고 세 번째 수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렇게 이제 그동안 배우지 않았던 세 가지 함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함수들은 뭐 있어요? 1차 함수, 2차 함수, 그 다음에 함수의 여러 가지 성질 중에서 뭐 합성함수, 역함수 이런 것들이 있었지. 자, 지수. 니네가 생각하는 그 지수 맞아. 2의 몇 제곱,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은 8, 뭐 이런 지수. 그 다음에 로그. 로그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죠? 새로운 개념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살짝 멘붕이 올 수도 있는데, 그냥 차근차근히 따라오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함수로 표현할 거고. 삼각함수, 네,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그 삼각비 맞습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있죠? 직각삼각형에서 어쩌고저쩌고를 이용해서 함수를 이제 나타내 볼 겁니다. 그리고 수열. 수가 뭐 이렇게 뭐 규칙적으로 막 늘어나는데 그 규칙에 따라서 어떤 거를 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일단 일반적인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삼각함수의 활용 정도까지라고 보면 돼요. 네, 요 정도까지 중간고사를 볼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뒷부분들은 기말고사가 될 건데, 선생님 어쩌죠? 저는 함수라는 단어만 들어도 토 나오는데요. 본인만 그런 게 아니야.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그래. 함수를 좋아하는 친구는 실은 별로 없겠죠? 함수를 좋아하는 친구는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야. 아, 난 세상에서 수학이 제일 좋아. 뭐 이런, 나 같은 사람들. 나는 실제로 중고등학생 때 수학이 제일 좋았거든.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나를 엄청 이뻐하시면서 뭐 수학 반장도 시키고 뭐 아무튼 그러면서 수학이라는 과목을 내가 너무 좋아하게 돼서 나는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넌 뭐가 제일 좋니? 그럼 난 늘 수학이 제일 좋아 그랬었거든. 영어가 제일 싫었고요. 무튼 자, 선생님만 따라서 잘 최대한 자세히 천천히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선생님만 따라서 또 우리 이번 학기 수업을 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인데 함수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지수에 대한 성질들과 로그에 대한 성질들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첫 번째 시간 이제 오늘 지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짠! 거듭제곱. 무언가의 거듭제곱. 네, 그거 맞아. 니네가 생각하는 그거 맞아. 어떤 실수 A와 자연수 N에 대하여 A를 N번 곱한 것. 이걸 A의 N제곱이라고 하지? 간단하죠? 네, A를 N번 곱한 것. A의 N제곱이라고 해요. 그걸 A의 N제곱으로 나타낸다. 이때 A제곱, A세제곱 등등등 A의 N제곱을 통틀어서 A의 거듭제곱이라고 해. A의 1제곱, 2제곱, A의 거듭제곱이지. A의 세제곱, A의 4제곱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네, 이런 걸 A의 거듭제곱이라고 하고 그 A를 거듭제곱의 밑이라고 불러. N을 지수라고 불러. 그럼 이 거듭제곱의 의미는 뭐냐? 밑에 있는 수를 지수에 있는 수만큼 거듭하여 곱한 수란 뜻이겠죠?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네, 괜찮아요. 아직까지 괜찮아요. 벌써부터 좌절하면 안 돼요. 2번 거듭제곱근. 자, 거듭제곱근에서 이 근을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방정식의 근, 방정식의 근, 방정식의 해, 방정식의 x값 뭐 이런 뜻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뿌리. 자, 뭘
뭐 어떤 수를 몇 번 거듭 제곱했어 뭐 이런 뜻으로 좀 받아들여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방정식이 큰 방정식으로 좀 접근해 봅시다. 실수 a와 이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하여 n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 즉 x의 n제곱은 a를 만족시키는 수. 어떤 수를 n번 곱하여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이렇게 돼 있지? 그걸 또 식으로 이렇게 쓴 거야. 선생님 방금 썼던 것처럼 따라왔어? 자, 다시. 어떤 수 x를 n제곱하여 a가 되게 하는 수. 이 x를, 요 x를 a의 n 거듭 제곱근이라고 해요. 아, 도통 뭔 소리냐고? 자,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x의 제곱은 4라고 쓸 거야. 이때 x는 뭐야? 풀마2. 이젠 거의 자동 반사지? x제곱은 4야, x는 뭐야? 뿔마2요. x제곱은 7이야. 그럼 x는 뿔마 루트 7이야. 이렇게 나오잖아. 자, 이게 우리 니네 기억 안 날 거야. 중3 때 처음 제곱근에 대해서 배울 때 이걸 했었어. 어떤 수를 제곱하여 a가 될 때 그 어떤 수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이게 제곱근의 성질이었어. 자, 어떤 수를 x를 제곱하여 a가 될 때, x를 제곱하여 a가 될 때, 이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그래서 x는 a의 제곱근이 풀마 루트 a 이렇게 두 개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지수가 이 이상인 자연수에서 이 이상인 자연수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제 제곱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곱근은 2제곱근이었어요. 두 번 곱해서 a가 되는 수. 그러면 x의 세제곱을 x를 세 번 곱해서 x를 세 번 곱하면 a가 되는 수지. 이때 이 x라는 숫자를 a의 세제곱근이라고 부른다고. 세 번 거듭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x의 n제곱을 a라고 할 때, x를 n번 거듭 제곱해서 a가 됐을 때 그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 그 a의 n제곱근은 a의 제곱근은 그냥 두 번 제곱한 거. 2제곱인데 2라는 단어를 생략한 거. a의 세제곱근, a의 네제곱근 등등등등을 모두 a의 거듭 제곱근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자, 요거 잘 이해해 주세요. a의 n제곱근은 n번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즉 방정식으로 따지면 x의 n제곱은 a의 근을 구하는 거다. 자, 참고 실수 a의 n제곱근은 복소수 범위에서는 무조건 n개입니다. 아이 뭐 왜? 야, x제곱은 a, 복소수 범위에서 x는 몇 개? 두 개. 2차 방정식이잖아. x 세제곱은 a, 복소수 범위에서는 몇 개? 세 개의 방정식. 3차 방정식이니까 x의 4제곱은 당연히 4개겠지? 복소수 범위에서는 무조건 n개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거기에서 이제 실수인 것, 그리고 그때 n이 홀수야, n이 짝수야,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표를 먼저 하나 그려놓고 갈까? a의 n 제곱근 중, 자, 이 a의 n 제곱근을 기호로 쓰면 x를 n번 제곱해서 a가 되게 하는 수, 또는 n 제곱근 a라고 기호로 써요. n 제곱근 a. 네, 여기 원래 우리 루트 3, 3의 양의 제곱근이지? 여기 앞에 거듭 제곱근에서 2라는 숫자가 생략되어 있었다고 보면 돼. 오케이. 네, 이제는 이거를 세제곱근 3, 4제곱근 3, 5제곱근 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n은 어느 자리에? 여기 요 자리에 있는 게 n이야. n값. 그리고 밑에 있는 수, 이게 a입니다. a. 오케이.
자, 표를 다시 한번 선생님이 n이 홀수, n이 짝수일 때 a가 0보다 큰 양수, a가 0, a가 0보다 작은 음수. 자, 이렇게 남겨놓고 n이 홀수일 때를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n이 홀수일 때,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n이 홀수라는 건 뭐 세제곱근? 자, 세제곱근 3. 양수일 때, a가 0보다 큰 양수일 때 세제곱근 3 해서 n제곱근 a라고 하나의 제곱근 값을 갈 수 있어요. 자, 실수 범위에서요. 복소수 아니고 실수 범위에서. 복소수 범위에서는 무조건 n개고, n 거듭 제곱근은 무조건 n개고, 실수 범위에서 n이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이렇게 구분지어서 지금 표를 만들어 보는 건데, 밑이 양수일 때는 n제곱근 a라고 한 개의 근을 거듭제곱근 값 근을 가질 수 있죠. 이번엔 n이 0일 때 세제곱근 0, 이거는 0이라고 하나 구할 수 있어요. a가 음수일 때 세제곱근 마이너스 2, 자, 요것도 n제곱근 마이너스 a라고 해서 하나의 거듭제곱근 값을 구할 수 있어요. 물론 요 마이너스 a를 a라고 쓰겠죠. a가 이미 음수니까. 자, 무슨 뜻이냐면 어떤 수 x를 3번 곱해서 양수 8이 되는 거, 요게 n이야, 요게 a야, 그치? 요걸 기호로 x는 세제곱근 8이라고 하거든. 자, x를 3번 곱해서 8이 되는 거 뭐가 있니? x는 2. 물론 복소수 범위에서 따지면 2 말고 또 있습니다. 자, 그걸 방정식으로 x 세제곱 마이너스 8이 0이야. 그럼 x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이라고 인수분해가 될 거고, 여기서 x는 2라는 실근, 그리고 여기서는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허수 범위에서 허근이 나와요. 네, 그래서 한 개가 나오겠죠? a가 양수일 땐 한 개였어. 그럼 a가 0일 때 세제곱해서 0이 되는 건 뭐 있어요? 네, 0 하나밖에 없습니다. 0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a가 음수일 때, 자, x를 세제곱했더니 마이너스 8이 되었대. x 세제곱 플러스 8은 0이고, 인수분해했더니 x 플러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라고 해서 x는 마이너스 2라고, 네, 하나의 실근을 갖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됐죠? 그래서 정리. 자, n 거듭 제곱근 할 때 n이 홀수야. 홀수면 a가 밑이 0보다 크면 양수 하나, 0일 땐 0 하나, 0보다 작으면 음수 하나를 갖게 돼요. 하나 갖게 됩니다. 자, 이번엔 n이 짝수일 때로 봅시다. 자, 여기 쏙 지우고요. 자, n이 짝수일 땐 우리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배워서 알고 있는 그대로 가볼 거야. 자, x를 제곱해서 짝수니까 2라고 하자. 그치? 여기서 n이 짝수죠. n이 짝수야. 이게 n이에요. 그리고 밑이 2예요. 밑이 2예요. 양수죠. x제곱은 2. 그럼 x는 풀마 루트 2라고 해서 두 개의 값을 갖죠.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n제곱근 a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습니다. n이 0일 땐, a가 0일 때는 또 이것도 0이에요. x를 제곱해서 0이 되는 건 0밖에 없으니까. 세 번째,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자, 복소수 범위에서는 당연히 두 개가 생기겠지만 지금은 실수 범위이기 때문에 같지 않다, 같지 않는다,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외워졌니 벌써? 실수 범위에서는 n이 홀수일 때 밑이 양수면 양수 하나, 밑이 0이면 0 하나, 밑이 음수면 음수 하나, 그러니까 무조건 한 개의 거듭제곱근을 가질 수 있다. n이 짝수일 때는요, 밑이 양수면 뿔마 두 개, 밑이 0이면 0 한 개, 밑이 음수이면 같지 않는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표를 선생님이 또 개수로만 좀 표현을 해보면 n이 홀수야, n이 짝수야. 이번엔 가로 세로 줄을 바꿔볼까? n이 홀수야, n이 짝수야. 여기에서 밑인 a가 0보다 커, a가 0일 때, a가 0보다 작은 음수일 때 n이 홀수야. 홀수일 때는 무조건 한 개. 여기도 0 한 개, 여기도 음수 한 개.
땡땡땡. n이 짝수야. 밑이 0보다 큰 양수일 때는 뿔마 2개, 0일 땐 0 1개, 음수일 땐 없습니다. 네, 이렇게도 나타내 볼 수 있겠죠. 지금 그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머릿속에 지금 표 그려졌니? 머릿속에 표 안 그려졌어. 선생님이 지금 이 내용 설명할 건데, 선생님 저는 지금 머릿속이 잘 안 그려지는데요. 그럼 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기에다가 그 표를 지금 그려보세요. 두 가지 다 있었죠? 네, 두 가지를 그린 다음에 이걸 직접적으로 보면서 선생님은 머릿속이 그려졌다고 생각하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실수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 자, 복소수인 건 무조건 n개라고 그랬어요. 실수인 것만 볼 겁니다. 복소수는 무조건 n개예요. 실수 범위에서 볼 겁니다. 자, n이 홀수인 경우 빠밤 n이 홀수야. 그러면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오직 하나뿐이고 이건 n제곱근 a라고 나타낸다. 미친 a가 0보다 크든 0이든 0보다 작은 음수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오직 하나뿐이야. 자, 두 번째, n이 짝수일 경우 이때는 a가 0보다 클 때, a가 0일 때, a가 0보다 작을 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죠. 자, a가 0보다 커, 밑이 양수야. 이때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양수와 음수 각각 하나씩. 이걸 풀마 n제곱근 a라고 나타낸다. 풀마 n제곱근 a라고 나타낸다. 예,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x세제곱 마이너스 8의 근이므로 아까 선생님이 한 거랑 똑같이 풀이가 들어갔죠? 네, x는 마이너스 2 또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허수니까 허근이니까 지워. 그럼 마이너스 2라는 실수인 것은 마이너스 2 하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이걸 기호로 자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라고 나타내요. 그리고 요건 나중에 이제 또 지수 법칙을 공부하게 될 건데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의 세제곱이었고 우리 지수 자리 함과 거듭 제곱근 자리 3은 같을 때 지워져요. 마이너스 2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6의 4제곱근은 x 4제곱의 16을 x 4제곱이 16의 근이므로 요거를 이제 또 x 4제곱 마이너스 16 합차로 쭉 인수분했을 때 마이너스 2 또는 플러스 2 그리고 허근이 나온다는 거지. 이때 실수인 것은 뿔마 2. 그냥 16의 4제곱근에 그냥 물어보면 4개야. 실수 범위에서만 풀마 2개이다. 자, 음수일 때 마이너스 4라는 음수의 4제곱근 4제곱근 하니까 얘 짝수죠? 4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실수는 없다. 참고 n제곱근 a는 n제곱근 a라고 읽는다. 또 제곱근 a는 간단히 루트 a라고 나타낸다. 우리 이미 이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이미 루트 a 앞에 2라는 수가 생략되어 있었다. a의 n제곱근과 n제곱근 a는 다르다. 선생님 뭐요? 자, a의 n제곱근 x를 n번 곱하여 a가 되는 모든 수들. 그래서 복소수 범위에서는 무조건 n개의 근을 갖는다. n제곱근 a. 이미 이렇게 적혀있는 어떤 수를 읽은 거야. n제곱근 a. 이거 한 개만 의미하는 거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중3 때 했던 거랑 똑같아요. 3의 제곱근 3. 3의 제곱근은 풀마 루트 3이라고 그래서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두 가지가 나오죠. 근데 제곱근 3은 루트 3을 한국말로 읽은 겁니다. 루트 3. 루트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제곱근이라고 읽어요. 제곱근 3은 이미 이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헷갈리지 맙시다. 거듭 제곱근의 성질. 일단 A와 B가 모두 양수야. 그러니까 밑이 양수인 수들에 대해서 지수가 2 이상인 자연수일 때 지금은 계속 2 이상인 자연수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지수가 자연수에서 정수로, 유리수로, 막 실수로 이제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일단 자연수일 때. 아까 선생님 얘기했었지. n 거듭 제곱근 a의 n제곱이라고 할 때 요 거듭 제곱근과 지수의 n이 같은 수면
루트 기호까지 싹 지워서 그냥 A라고 꺼낼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 예전에 배웠던 지수 법칙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랑 조금 비슷한 성질이야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A의 세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을 A 곱하기 B의 세제곱이라고 묶을 수 있었지, 지수 법칙에 의하여. 또는 A, B의 세제곱은 지수 3을 각각의 밑에다가 분배해서 A 세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었어. 와 같이 n 거듭제곱근 A 곱하기 n 거듭제곱근 B에서 이 거듭제곱근을 표현하는 n 값이 같을 때는 묶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n 거듭제곱근 해서 A 곱하기 B라고 할 수 있어요. 곱할 때만 가능해요. 더하기 빼긴 안 됩니다. 곱할 때가 가능하다는 건 당연히 뭐 나눌 때도 가능하다는 거. 자, n 거듭제곱근 B분의 n 거듭제곱근 A라고 있을 때 n 거듭제곱근이라고 크게 묶으면 B분의 A라고 가능합니다. 네, 물론 쪼개는 것도 가능해요. 세 번째. 자, 네 번째지. 네 번째. n 거듭제곱근 A를 크게 m제곱한 거나 n 거듭제곱근의 A의 m제곱. 그러니까 이 지수의 위치가 중요하진 않다는 거야. 이 루트라는 기호 안으로 집어넣어도 크게 상관은 없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자, 5번은 우리가 예전에 했던 지수 법칙 중에 A의 세제곱을 다시 4제곱 해봐. 그러면 A의 3 곱하기 4제곱에서 지수끼리 곱해졌었지. 이 거듭제곱근끼리도 곱해집니다. m과 n이 곱해져서요. 지금 요 기호래. 4번, 5번 성질에 있는 m 거듭제곱근 n 거듭제곱근 a는 m과 n을 곱한 수의 거듭제곱근 a라고 나타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에 다시 루트 5가 딱 있어. 선생님 루트가 루트 있네요. 이중근호인데. 자, 여기에 숫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2가 생략되어 있죠?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3이 6제곱근 5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아까 지수 자리에 있는 어떤 수와 거듭제곱근 자리에 있는 어떤 수와 지수 자리에 있는 어떤 수가 같으면 지워져, 루트까지 지워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약분 개념도 가능해요. np 거듭제곱근분의 거듭제곱근의 a의 mp 거듭제곱근, p랑 p랑 똑같은 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지워, 약분할 수 있어. 예, 그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제곱근 a의 제곱이라고 써 있으면 여기 있는 2와 여기 있는 3을 이렇게 약분해서 세제곱근 a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질들 다 됐으면 이제 넘어가서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겠네. 오늘 조금 첫 강의라 좀 강의가 길어요. 선생님이 요 개념 플러스도 좀 설명을 할 거고요. 자, 개념 플러스를 이제 실수 a의 n제곱근 중까지만 봐봐. 실수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면 무조건 몇 개? n개의 근이 만들어지는데 이 중에 실수인 것은 몇 개니? 자, 실수인 것은 아까 n이 홀수일 때와 n이 짝수일 때로 나눠졌었지. n이 홀수일 때는 a 값의 관계합이 무조건 한 개가 나온다. 근데 n이 짝수일 때는 양수일 땐 뿔마 2개, 0일 땐 하나, 음수일 땐 없다라고 나타내는 이유를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요것도 설명하고 문제로 넘어갈게요. 아까처럼 x의 세제곱은 a가 되는 수를 보자. x의 세제곱은 a가 되는 수. 이때 좌변을 y는 x 세제곱이라고 보고 우변을 y는 a라고 봐서 이 두 개의 함수가 같아지는, 연립이 되는, 즉 두 개의 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우리가 근이 되겠지. 그럼 그래프를 그릴 거야. y는 x세제곱. 처음 보나요? y는 x제곱. 네, 처음 볼 수도 있는데 잘 보세요. y는 x제곱 세제곱 그래프입니다. x축과 y축에 대해서 이렇게 이차함수처럼 그려지다가 갑자기 여기서 뿅. 네, 이렇게 생긴 거. 이게 y는 x세제곱이라는 3차 함수의 그래프예요. y는 a, 이거 뭐야? 상수함수지? 상수함수. 이렇게 생긴 직선. 네. 그럼 이 a가 첫 번째 a가 0보다 큰 양수일 때 봐봐. a가 양수면 y축에서 원점보다 위를 지나는 어떤 직선인 거지? 이렇게 지났어. 이게 y는 a야. a가 0보다 큰 양수일 때 그래프. 교점 몇 개 생겼어? 교점 여기서 한 개 생겼죠? 네. 이 점의 x좌표가
n 제곱근 a라는 x값인 거야. 한 개. 그리고 그 값은 양수겠지. 자,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봅시다. 이렇게 쭉. a가 0보다 작은 음수예요. y는 a라는 직선에 대하여 이때도 y는 x세제곱이라는 저 그래프와 만나는 교점은 딱 한 개고 이 교점의 x좌표인 n제곱근 a라는 값이 하나가 나올 거야. 역시 한 개였어요. 세 번째, y는 0이라는 직선, 물론 x축하고 똑같이 생겼겠지. y는 0이라는 직선을 딱 그렸더니 a가 0이죠. 이때도 교점이 하나 생겼고 그 교점의 x좌표는 0이라고 나온다. 그래서 무조건 한 개고 a가 양수일 때 양의 실근, a가 0일 땐 0, a가 음일 때는 음의 실근 하나만 갖게 되더라. 네, 이렇게 n이 홀수일 때 3차 방정식,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선생님 설명했고요. 이번엔 n이 짝수일 때 볼게요. n이 짝수일 때는 x의 n제곱이 a, 예를 들어서 x제곱을 a라고 본 거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2차 함수 맞아요. 자, 이것도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와 y는 a라는 직선이 연립됐네.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근이 될 거야.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 그래프가 하나 그려졌죠. 이때 자 1번 y는 a라는 직선이 a가 물론 양수일 때 상수함수가 그려지는데 이때 교점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두 개 생기지? 그래서 근이 두 개야. 여기서는 n제곱근 a 마이너스 n제곱근 a, 그래서 뿔마 이렇게 두 개가 생긴다는 거. 두 번째, 음수일 때 y는 a라고 음수일 때 a가 0보다 작은 음수일 때는 원점보다 아래를 지나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인데 이때는 교점이 안 생기더라. 없죠? 그래서 없다. y는 0, 자 x축과 똑같이 생긴 y는 0이라는 직선이 쭉 그려졌을 때 이때는 교점이 여기서 하나 생기죠? 네, 0이라는 실근 하나만 생기더라. 이렇게 그림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었다. 자, 오늘 강의 더 갈 거예요. 더 갈 건데 여기까지 멈춰놓고 이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합시다.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돼. 문제 풀면서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개념을 이해해보고 이해가 잘 안 되면 선생님한테 다시 질문하고 다시 설명을 듣고 영상도 2번, 3번 돌려보고 표도 그려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로 들어오세요. 자, 이제 필수 예제 1번 가자. 거듭 제곱근의 끝. 이런 문제들 되게 어렵잖아. 실제 시험에 나오면 이거 다 맞다고 생각하면 진짜 다 맞는 것 같거든. 자, 끊어서 볼게요. 27의 세제곱근, 세제곱근 n이 홀수예요. 우리가 a의 n 거듭 제곱근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잖아. 요 n이 3 홀수지. 세제곱근 홀수야. 근데 실수 범위에서 복소수 범위에서라는 특정한 말을 주지 않으면 일단 임의로 무조건 복소수 범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복소수 범위. 그러면 27의 세제곱근은 몇 개여야 돼? 27의 세제곱근은 일단 무조건 3개여야 돼. 근데 3밖에 없다고? 땡! 실수 범위에서만 3만 나오죠. 니은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중, 자, 여기까지만 잘라서 보면 4제곱근은 무조건 4개가 나와야 되는데, 자, 그 중에 실수인 것, 실수 범위에서 뭐래? 그럼 보자. 자, 4제곱근 n이 짝수예요. n이 4야. 마이너스 16, a가 음수야. 자, n이 짝수인데 a가 음수야. 그럼 없죠. a가 양수일 땐 뿔마 2개, a가 0일 땐 0 1개, a가 음수일 땐 없습니다. 그래서 없어요. 그럼 니은이 맞는 건가? 네. 디귿. 제곱근 36은 뿔마 6이다. 자, 이거 제곱근이라는 기호, 제곱근이라는 이 표현이 먼저 올 때 이때는 그냥 읽은 거야. 루트 36. 이건 6 하나만 있습니다. 뿔마 6 아니에요. 뿔마 6이 나오려면 36의 제곱근이라고 표현을 했으면 이거는 뿔마 6 이렇게 나오는 게 맞겠지만 디귿은 땡이에요. 리을 n이 홀수일 때 3의 n제곱근, 일단 3의 n제곱근은 n개가 나올 건데 이때 n이 홀수야. 그리고 실수범위에서는 이 3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어. 양수든 0이든 음수든 무조건 한 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리을은 정답이 맞습니다. 자, 필수 예제 2번 갈게요. 이제 제곱근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거듭 제곱근을 계산할 건데 우리 공략 포인트를 먼저 보면 근호환이 양수인지 확인하래. 일단 지금은 다 양수일 거야. 그 다음에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여 식을 간단하게 표현해 보세요. 1번부터 읽어볼게요. 4제곱근 3 곱하기 4제곱근 27에서 4제곱근 16을 뺄 거야. 당연히 곱셈 먼저 계산해야지. 4제곱근 4제곱근이 같을 때는 4제곱근으로 한 방에 묶어서 3 곱하기 27이라고 표현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근데 3 곱하기 27은 3의 4제곱이잖아. 그러니까 4제곱근 3의 4제곱 81이니까 빼기 4제곱근에 16은 2의 4제곱이다. 가능하죠? 그리고 이 거듭 제곱근 4와 지수 4는 약분이 되더라. 이때 약분이 되면 루트 기호까지 같이 사라진다라고 그랬지. 3 빼기 2만 남네. 네, 1이에요. 자, 루트가 막 살아있을 때 덧셈 뺐으면 안 됩니다. 우리 루트 3 빼기 루트 2는 루트 1 아니죠. 네, 계산 안 돼요. 그 성질 그대로 똑같습니다. 2번. 자, 2번 문제는 이 나눗셈도 똑같아. 여기 거듭 제곱근이 3 똑같지? 그러니까 이것도 분수로 나타내면 세제곱근 25분의 5의 5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하기, 자, 여기 생략된 거 뭐? 숫자, 그렇지, 2 생략된 거야. 2. 그러면 3이 6이라고 해서 6제곱근 64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25는 5의 제곱이니까 요 안에서 5의 제곱과 5의 5제곱을 약분하면 5의 세제곱만 남겠지. 자, 세제곱근 5의 세제곱 보이지 벌써? 더하기 6제곱근 64는 2의 6제곱. 네. 그래서 3 지워지고 쫑쫑쫑쫑쫑쫑 5 더하기 2는 7이라고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다. 자, 3번. 3번에서는 세제곱근 x의 제곱 곱하기 4제곱근 x의 세제곱 곱하기 12제곱근 x의 7제곱에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거듭제곱근 n과 지수 m 자리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같은 수를 나누어도 돼 라는 성질을 이용해 볼 거예요. 그러면 이 거듭제곱근을 표현하는 숫자가 여기 3, 4, 10이 있지? 이 중에 큰 수 또는 최소 공배수인 12로 같게 만들어 볼 거야. 여기에다가 4 곱해주고 4제곱 해주고 3 곱해주고 3제곱 해주면 12제곱근 x의 8제곱 곱하기 12제곱근 x의 9제곱 곱하기 12제곱근 x의 7제곱이 되죠. 그럼 이거 지수가 이제 지수가 아니고 거듭제곱근 12가 똑같지? 그래서 12제곱근 으로 쭉 묶어서 x 8제곱 곱하기 x의 9제곱 곱하기 x의 7제곱. 이때 지수 법칙에 의하여 지수에 있는 8, 9, 7은 더해져요. 네. 8 더하기 9, 17, 17 더하기 7은 24 됐습니다. 자, 12와 24 약분해서 지수만 2 남겠지? 거듭 제곱근이 약분돼서 1이 되면 루트 기호 사라지는 거야. 정답은 x제곱이 되겠죠? 문제 4번. 이건 어떻게 할까? 5제곱근, 세제곱근, 간단하게 그냥 가볼까? 자, 지수를 분배해서 이 거듭제곱근 5랑 여기 3을 곱하고 5랑 여기 2를 곱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분모는 5, 2, 10, 10제곱근 x 15제곱근 x 곱하기, 자, 이것도 3, 2, 6, 3, 5, 15 15제곱근 x분의 3, 2, 6제곱근 x 곱하기, 자, 2가 생략됐었지? 2, 3은 6, 2, 5, 10 6제곱근 x분의 2, 5, 10제곱근 x. 와, 됐다. 자, 똑같은 게 분모 문제 하나씩 있으니까 약분되겠지. 네, 약분돼요 이거. 이렇게 결국엔 1만 남겠네.
아이고 힘들다. 오늘 좀 강의가 길죠? 첫날인데 첫날부터 빡세게 파이팅! 자, 일단 거듭 제곱 대소를 비교하여라. 대소 비교는 뭔가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여기에서는 선생님은 여기도 역시 n자리에 들어갈 거듭 제곱근 표현하는 요 3, 4, 6을 3, 4, 6의 최소 공배수인 12로 한번 바꿔볼게요. 4, 4제곱, 3 곱하고 세제곱, 2 곱하고 제곱. 그럼 12제곱근 2의 4제곱 16, 12제곱근 3의 세제곱 27, 12제곱근 5, 5, 25 됐다. 1등, 2등, 3등. 오케이? 근데 이거 답 쓸 때 이 수 쓰면 안 돼. 원래 있던 수 써야지. 자, 대소관계의 제일 큰 수부터 표현하면 4제곱근 3, 그 다음에 6제곱근 5, 그리고 3제곱근 2의 순으로 가장 크구나.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까지. 네, 길다. 첫 시간인데 우리 첫 단추부터 잘 꿰야 돼요. 어렵다 하지 말고 천천히 첫 번째 이 오늘 강의에 들어간 이 부분부터 한번 열심히 잘 정리해서 모르는 거 질문하세요. 네, 공부하도록 할게요. 우리 올해 2022년도 파이팅! 등급이 하나씩은 다 올라가길 바랄게요. 빠염.